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지?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건가? 의사 선생님, 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며 여러 해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아마 나이가 들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 몇 시간이나 누워 있어도 눈이 말똥말똥 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쯤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가 막 떠오를 때 일어나지만 몸은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매우 정교한 조절 시스템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의 신경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몸을 깨어 있게 하고 스트레스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며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시스템은 마치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뇌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다른 시스템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을 천천히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두 시스템이 비교적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균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의 경우 가속 페달과 같은 시스템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지만 브레이크와 같은 시스템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몸은 매우 피곤하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심장은 휴식 상태보다 약간 더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은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이 아직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지쳤는데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수면제는 짧은 시간 동안 더 빨리 잠이 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뇌를 억지로 잠든 상태로 밀어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잠은 여전히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전하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자극해주면 몸은 다시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메커니즘의 일부가 바로 우리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또 추가로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밤 단 몇 분이면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70이 넘은 한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15년 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침대에 누웠지만 보통 새벽 2시나 3시가 되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수면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이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피로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게 되었고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를 자세히 해본 후 저는 그녀의 문제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지 적절한 순간에 이완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귀 뒤쪽에는 작은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두개골과 목 근육 사이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들어간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위치를 몸을 이완시키고 잠들기 쉽게 돕는 혈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부드럽게 자극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몸이 점차 휴식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전기 자극을 이용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장치가 일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은 보통 매우 비쌉니다. 그러나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의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귀 뒤쪽에 두고 그 작은 오목한 지점을 찾은 뒤 약 10초 동안 부드럽게 눌렀다가 몇 초 쉬고 다시 반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약 3분 동안 이 동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2시간에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되었을 때는 거의 아침까지 한 번에 계속 잠을 자는 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꿈을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는 것이 깊은 잠의 신호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잠이 계속 끊기면 우리는 그 깊은 수면 단계에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이 다시 돌아오면 몸은 비로소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약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매일 밤 귀 뒤쪽의 작은 부위를 3분 동안 꾸준히 자극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몸은 점차 자연스러운 수면의 리듬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귀 뒤쪽 부위는 이완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수면을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게 하려면 몸의 다른 지점들도 함께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지 하나의 신경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심장 박동, 뇌의 긴장 상태, 그리고 감정 상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두 개의 다른 위치도 함께 자극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위치가 올바른 순서로 자극되면 몸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불면증은 노년의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단지 우리가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가 귀 뒤의 한 지점만으로도 수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뒤 보통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제 대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귀 뒤의 지점은 분명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몸이 다른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 하나의 신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다면, 뇌가 여전히 긴장되어 있다면,
혹은 몸이 여전히 약간의 경계 상태에 있다면 수면은 매우 쉽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몸의 두 가지 다른 위치도 함께 자극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손목 위에 있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손을 뒤집고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십시오. 새끼손가락 쪽 손목 주름선 바로 위에서 힘줄 가장자리 가까이에 약간 들어간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저릿하거나 약간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 위치를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정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위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자주 사용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남부에 사는 60이 넘은 한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또렷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방이 조용할수록 그 심장 박동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집중할수록 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은 다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빠른 심장 박동은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될 때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반복 구조입니다. 그 경우 저는 귀 뒤의 지점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손목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손목의 신문 지점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약 10초 동안 유지한 뒤 몇 초 동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는 약 1분 동안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손목으로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반복했습니다. 두 손목을 합해 약 1분 정도였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매우 단순합니다. 몸이 잠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박동이 먼저 진정되어야 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하면 뇌도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저는 그에게 두 번째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이 위치는 머리의 정수리에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면 두개골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왼쪽 귀 위쪽 끝에서 오른쪽 귀 위쪽 끝까지 직선을 하나 그린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마 중앙에서 머리 뒤쪽으로 향하는 또 다른 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머리 정수리의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 위치를 백회라고 부릅니다. 두 손가락을 겹쳐 이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긴장감이나 약간의 민감함을 느낍니다. 이 위치는 뇌의 혈액순환과 중추신경계의 이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걱정하고 자녀와 손주를 걱정하고 재정 문제를 생각하거나 삶의 작은 일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때때로 머리 부위의 긴장으로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여전히 긴장된 상태라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러한 긴장 상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개의 가운데 손가락을 정수리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약 10초 동안 부드럽게 누른 뒤 몇 초 동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약 1분 정도 시행합니다. 강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두 단계를 마치면 몸은 이미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뇌의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귀 뒤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귀 뒤쪽 부위를 약 3분 동안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경계가 더 깊이 이완됩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하면 몸은 매우 분명한 신호의 흐름을 받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뇌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신경계가 점차 휴식 상태로 전환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성 환자는
바로 이 순서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손목 1분, 정수리 1분, 귀 뒤쪽 3분. 첫날 밤부터 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4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누웠을 때 심장 박동이 예전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그는 매일 밤 약 6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긴 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환자에게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아플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눌러 통증이 생기면 몸은 긴장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이완되는 대신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됩니다. 약간의 긴장감이나 따뜻함이 퍼지는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실행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침대에 누워있고 불을 끄고 몸이 잠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한 뒤에 다시 휴대전화를 보거나 오래 대화를 하면 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잠들기 약 10분 전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올바르게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분명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머릿속 생각들도 천천히 잦아듭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휴식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밤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밤에 더 잘 자려고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면의 큰 부분은 아침에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생체 리듬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밤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많은 노년층이 무심코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해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에 수면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베개를 바꾸기도 하고 허브차를 마시기도 하며 이완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수면제의 용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밤의 수면은 사실 아침에 이미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뇌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깨어 있음과 수면의 주기, 체온,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포함해 몸의 많은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매우 정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깨어나고 저녁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태엽을 감아야 하는 기계식 시계와 비슷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태엽을 감지 않으면 저녁이 되었을 때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아침의 빛입니다. 자연광이 눈으로 들어오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 신호는 몸이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저녁에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몸이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세로토닌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몸은 멜라토닌을 만들 재료도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도 쉽게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2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자연광을 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7시쯤 일어나십시오. 창문을 열어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더 좋다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광이 눈과 몸에 닿는 것입니다.
그 빛은 뇌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같은 넓은 공간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곳의 빛은 완전히 햇빛과 같지는 않지만 아침 내내 어두운 방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두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고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입니다. 수면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씹는 행위는 뇌의 여러 신경 영역을 자극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으면 뇌는 몸이 낮의 활동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생체 리듬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번 먹을 때 최소 15번 이상 씹은 뒤 삼키라고 권합니다. 밥이든 빵이든 과일이든 천천히 먹고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바닷가에 사는 7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자극 지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꽤 잘 잤지만 어떤 밤에는 여전히 뒤척였습니다. 제가 아침 습관을 물었을 때 그녀는 보통 매우 늦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매우 빨리 한 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쯤 일어나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네 주변이나 집 근처 마트에서 약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더 천천히 하고 한 입 한 입을 충분히 씹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거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되자 그녀는 오후에 약간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체 시계가 다시 조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밤 9시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침대에 올라가 익숙한 세 가지 자극 지점을 시행한 뒤 그녀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밤새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제대로 설정되면 저녁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침은 생체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은 몸이 휴식을 시작하도록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과정이 서로 협력하면 몸은 점차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는 자연광이 몸을 깨우도록 하십시오. 가볍게 걸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충분히 씹어 낮의 상태를 강화하십시오. 저녁에는 강한 빛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십시오. 침대에 올라가면 몸의 세 지점을 올바른 순서로 몇 분 동안 자극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신경계는 점차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은 노년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신경계가 올바른 리듬으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자연광이 눈에 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위해 몇 분을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보십시오. 그 결정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강하게 약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가족이나 친구 중 어떤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이후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